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지만은 다 갖다가 거저 먹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확실하게 뭐 부작이 보정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고 회사 생활 뭐 하던 사람이 뭐 아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바보같이 뭡니까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에 갖다 올인하는 바람에 완전히 나는 갖다가 족쇄가 되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파이팅 팔콘입니다. 패션의 메카인 동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마어마한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 원인과 솔루션까지 내보려고 합니다. 밀레어르가 제일 처음에는 소매를 위주로 만들어졌고 그때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서 두산타워 같은 경우는 도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저기 맥스타일 역시도 분양을 했는데 저기는 도매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두타가 잘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싶어 했는데 저기도 현재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도매도 시장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건데 새벽에 동대문 와가지고 물건을 떼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파는 줄 알아요? 중국에다가 수주를 해서 받아요. 그러한 변화가 있다 보니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 동대문 역세권을 끼고 있는 건물이 현재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공실이 아니고 여기가 여러분들 매일 가시는 메가박스입니다. 메가박스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이 영화관을 끼고 있는 상가들, 와, 여기 너무 심각하다. 아, 영업 진짜 되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 딴 건 아니고요. 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는 굿모닝 인사이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굿모닝 시티에 생각보다 공실률이 좀 많다고 해서 전장을 촬영하게 됐는데 장사를 하시길래 실제로 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신지 한번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 사장님 영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개업하고 갔다가 계속 했으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됐죠. 20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네. 이게 2008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네. 2008년도 11월부터 11월 5일인가 그때 이제 오픈해가지고 계속했죠. 2002년도부터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은 거죠, 사실은. 이거 여기 되게 말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2002년도 뭐 그때 2002 년. 했었네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이것을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 가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뭐 돈 내 가지고 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고 이제 오픈하고 나니까 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이 가게를 이제 직접 하게 됐고 직접 하신 거고. 그래 했는데 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코로나 뭐 그때마다 이렇게 막 계속해서 쇠락의 길로 걸었죠. 근데 처음에 이게 그 분양하고 나서 어쨌든 뭐 분양 사기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정상화가 한번 되긴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오픈한 게 같다 2008년도에 2008 2008년 11월 5일 날 그때 오픈을 했어요. 그때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채웠어요. 네. 채웠는데 뭐 워낙 또 이렇게 쇼핑몰이 크고 하니까 다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뭐 대형 몰을 좀 넣자, 대형 업체를 넣자 이래 가지고 중간에 이제 청을 이제 비우고 하는 그 사이에 또 이제 계약자들끼리 또 뜻이 또 이제 안 맞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쇠락의 길로 간 거죠. 그렇지. 맞아. 중간에 이제 대형 업체들이 들어와야 살아가는 구조가 좀 되긴 했었었는데 이 분양자들이 총 인원이 한 3,200명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뜻이 안 맞으면서 이게 분양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업종 전환을 못하고.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층마다 업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정해져 있는 그 업종으로 채우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층마다 그 업종이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층에는 남성복, 네. 뭐 1층에는 여성복, 6층에는 뭐 액세서리 뭐 이런 종류들, 뭐 이런 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들이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게 이제 활성 안 됐을 때는 이제 찾아오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좀 이제 그래도 찾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흩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밑에 층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밑에 층들이 비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어 있으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업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계속 빠져나가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잘해보기 위해서 업종 그런 데 상관없이 네, 네, 네. 넣으려고 하니까 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다른 층에서 왜 갖다 그거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왜 딴 것을 갖다가 넣느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갖다 이제 제재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밀레오레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뭐 1층에는 여성복, 뭐 삼성복 이렇게 딱딱 하면은 거의 다 찼어요. 그렇죠. 또 잘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쇼핑몰이 막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동대문만 하더라도 그걸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딴 걸로 그러면은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그 분양가가 다 틀리거든요. 층마다. 그게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여성복을 하는 그 한 구자당 그쵸. 조그만 한 가게 하나당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그 이제 한 구자를 샀는데 뭐 6층 같은 경우에는 그 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갖다 여성복을 한다 이래 되면 1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완전 야마돌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지금 갖다 이 시스템하고 이 장사가 되는 거 트렌드하고 옛날에 분양했던 그 트렌드하고 틀리고 완전 다르죠. 그거 갖다가 법이 또 그것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사장님도 제가 봤을 때 이게 평수가 음, 한 8평 정도 되죠 여기. 이거는 한 약 12평 정도, 12평 정도. 11.5평 정도. 그러면 그때 당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받으죠? 그 당시 이제 이거는 이제 10평 단위로 이제 분양 평수로 10평 단위로 분양을 했는데 10평 같으면 한 3.5평 정도 실평수. 10평에 전용 평수 3.5평. 3.5평. 네. 근데 요게 갖다가 그 당시 약 한 1억 5천, 1억 7천 정도 1억 들어갔어요. 7천 정도. 그렇죠. 상층 보니까 1층은 아마 그 정도 평수면 한 4억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3억 5천, 4억 했을 것 같은데. 1층은 한 구자당 이 평수가 틀려요. 네. 이건 여기는 이제 건생층이라 해가지고 건생층이니까 분양이 큰 거고 저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사를 하는 몇 평수인데 그건 한 평밖에 안 돼요. 한 평에 2억 정도 돼요. 한 평에 2억이요? 예, 예. 1.2평 정도 되는 1.2평에 2억? 2억 정도. 2억 2천인가 뭐 그래요. 그만큼 또 장사가 잘 될 때는 뭐 그것도 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층이 비어 있는 건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오랜만에 처음 와가지고 이게 뭐 장기간 이렇게 뭐 한꺼번에 다 빈 게 아니고 시간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비었는데 요 바로 밑에 층은 이제 똑같이 요 9층하고 같이 이게 9층이거든요. 9층과 같이 이제 건생층인데 예식장을 했어요. 예식장. 예식장을 하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식장도 이제 안 돼 가지고 나갔죠. 그게 갖다 한 5년 전쯤 돼요. 5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그렇게 나갔고, 그러고 그 밑에 이제 층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갖다 됐죠.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2층, 3층까지는 이래 하다가 점점 이제 그것도 안 돼서 2층, 3층도 갖다 이렇게 2층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다가 또 2층도 안 돼서 이제 1층으로 이제 전부 다 내고 있어요. 그게 점점 하나씩 비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1층만 하고 있는 상태죠. 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재건축을 한다고 이 굿모닝 시티 자체를 재건축을 한다고 이제 동의율이 뭐 70%는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혹시 뭐 어떻게 진행되고? 투자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 뭐 들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3천 뭐 2, 3명, 200명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갖다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갖다가 일반 뭐 주택 재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집합 그렇죠, 건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주인들이 날 갖다 아니면은 뭐 이제 갖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날 갖다 하는 그 기준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 그 법에 충족하다면은 이제 동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동의를 갖다 한 뭐 80% 정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1층에만 이렇게 뭐 조금 이래 임대료도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리인들이 또 이제 급여를 줘야 되고 네. 또 용역 회사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경비도 쏘고 이런 그런데 이제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전기도 갖다 이렇게 뭐 써야 되고 또 물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3,200명한테. 네. 그걸 갖다 지금 지금 이제 아까 와. 내가 뭐 대충 20년이라 했지만은 뭐 한 갖다가 뭐 하여튼 약 20년 동안 계속 관리비만 내고 와. 그 구분 소유자들이 하니까 정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아이고 막 이제 뭐 모든 것이 귀찮다. 그리고 또 이 세월이 이제 20여 년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하여튼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이 정년을 앞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갖다 노후 자금 그런 개념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 다 죽어요.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이제, 이거 어떡해요. 이제 뭐 자식들한테 물려대도 네. 이게 또 예물단지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모든 것이 귀찮다. 아.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자 하는 그런 주류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도 그 와중에서도 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분양대금으로 낸 게 돈이 갖다가 뭐 얼마. 1억인데 네. 2억인데 지금은 갖다가 1억도 안 주려고 그러니까 2억짜리가 1억도 안 주려고 그러고 1억 하면은 뭐 한 5천만 원도 안 주려고 하니까 그거 갖다 나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견을 통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잘 다독여서 이제 또 하면 되는데 또 그것을 이제 리딩 주최하는 네. 이제 갖다 앞서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또 욕심도 또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갖다 해 하면 잘할 것이다. 또 뭐 서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욕심을 내니까 이제 그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결국은 그걸 잘 엮어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동의율이 70%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동의율은 뭐 70%가 됐는지 그것도 이렇게 말로만 가는 건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것을 동의율이 그래 하더라도 막상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뭐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런 자산이 있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투자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갖다가 정말 엉터리로 뭐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게 같아 이제 세상사가 다 그래요. 보면은 맞습니다, 다들 갖다가 맞습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지만은 다 갖다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근데 참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갖다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년을 앞두고 아주 뭐 동대문에 그 당시에 이게 갖다가 뭐 광고도 아주 화려하게 나왔어요. 화려하게 나왔죠. 그때 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확실하게 뭐 투자가 보정이 된다고 맞아요. 쌓고 회사 생활 뭐 하던 사람이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바보같이만 저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에 갖다 올인하는 바람에 막 완전히 나는 갖다가 족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이 현재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알바소 해서는 갖다 유지가 안 돼요 현재. 그래서 내가 갖다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문 열고 밤 갔다가 늦게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지금 그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정치하는 사람은 갖다가 이런 것을 다 법을 정비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생각 없고 말입니다.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그래요, 잘 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